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교육청 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가 애초에는 군과 함께 쓰지 않고 민간 전용으로 설계됐던 사실이 정부 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새 활주로 건설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공예도시에 선정된 청주시가 이번엔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포함됐습니다. 직지의 고장을 넘어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이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청렴도 4등급을 받아 기획단도 꾸렸는데 기획단장인 교육감이 문제를 일으켰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편 교육감 후보군에 거론되는 김진균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도 수당 문제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은 질의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진희 도의원은 지난해 청렴도 4등급을 받은 충북교육청이 기획단까지 꾸려 청렴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단장인 윤 교육감은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저는 수긍할까 싶어요. 이 지경인데 학생인들, 학부모인들 충북교육이 청렴하다고 신뢰 얼마나 하실까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태형 부교육감은 당혹해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접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분이 아니요. 이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 이런... 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진균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도 수당 인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정범 도의원은 청주시 체육회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이 지난해 8월 이사장을 함께 맡으며 50만 원이던 수당을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5개월간 총 5번의 출근을 하시고 월 200만 원씩 수당을 받아갔다라는 점이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적절성, 적법성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제회 측은 외부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다른 8개 시도의 경우 수당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라며 충북도 기존에 150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선거에서 단일화에 나섰고 내년 선거 후보군으로도 거론되는 윤건영 교육감과 김진균 이사장이 함께 질타를 받는 상황이 연출된 셈입니다. 이 밖에도 최근 열린 교육 박람회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데 대해 교육 문제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네, 청주국제공항 새 활주로 건설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기획 취재,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공군과 함께 활주로를 나눠 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죠. 관련 기록을 보면 애초 청주공항은 민간 전용 수도권 국제공항으로 설계돼 공군기지 이전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같은 반쪽 공항이 됐는지 당시 상황을 조미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985년 9월 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재받은 재가문서입니다. 1990년까지 공군기지를 이전하고 94년에 청주공항을 개항한다는 건설 기본계획입니다. 당시 공군기지 이전에는 1,653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는데 실제로 국방부가 나서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 전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부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982년 수도권 국제공항 후보지 8곳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인 정부는 1984년 청주를 최종지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행정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 계획에 따라 공항부지에 있던 공군기지를 충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교통부가 합의해 공군기지를 이전하고 청주 민간 전용공항을 만드는 것을 4년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으면서 계획이 전면 수정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청주공항 여객청사 규모는 3분의 1 넘게 줄었고 3,600m로 최대 4개로 계획하던 활주로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744m 1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마저도 애초 민간 전용으로 설계했지만 국방부와의 협정에 따라 군과 함께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최대 3.6km로 설계했던 시초 계획은 계속 후퇴돼 결국 청주공항 활주로는 군용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했는데 단골 선거 공약이 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군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주공항은 항상 중요한 이슈로 올랐고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활성화에 약속을 하지만은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패싱이라고 그럴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역시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었습니다. 3,200m 이상의 민간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을 저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아주 역점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국제공항은 연간 400만 명이 몰리는 중부권 대표 공항으로 성장했고 민간 전용으로 지으려고 했던 활주로는 군과 나눠 쓰며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지난 40년의 열망이 새 활주로 건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내년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거듭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김영환 지사는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과 함께 충주댐 수열에너지 특화단지와 제천 내륙 국가어항 지정, 또 K바이오스케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도 중점 건의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오는 12일 충북학사의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청주공항과 보은, 또 경북 김천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어제 건의문을 통해 충북 유일의 철도 미연결 지역인 보은군에 철도역을 유치해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은군은 철도 유치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12만여 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세계공예협회의 인증을 받아 세계 공예도시에 선정된 청주시가 유네스코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발표된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청주시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포함이 됐는데요. 청주시는 직지의 고장 그리고 공예도시를 넘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의 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고장 청주. 27년 역사를 이어온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전 세계 72개 나라 40만 명이 찾는 글로벌 공예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배 공장에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문화 제조창까지 그동안 축적한 청주의 공예 자산이 유네스코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유네스코 본부가 올해 새로 선정한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청주가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에서 국내에선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겁니다. 유일한 세계 공예 도시로 인정을 받고 이번에 창의도시까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선정 인정받은 데는 우리 청주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창의도시로 선정된 곳은 100개 나라의 408개 도시. 국내에서는 청주를 비롯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13곳입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국내외 다양한 도시들과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 위상과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 만큼 청주의 문화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더 이상 직지의 도시 또는 기록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창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청주시가 마스터 플랜을 짜고 또 유네스코의 로고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의 문화산업과 공예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공예와 민속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산업이나 창의산업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청주시는 다음 달 2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선포하고 내년에는 도시 전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창의도시 추진 조례도 제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음성군 대소면에서 발생한 비닐 아세테이트 모노머 누출 사고와 관련해 오늘 대소면 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늘 설명회에서 사고 이후 계속되는 건강 이상 호소나 농작물 고사에 대한 민원과 질의에 답변하는 한편 향후 영향조사 계획과 지원 방향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누출 사고는 지난달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인근 주민 94명이 치료를 받았고 무와 토마토 등 72.8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유림 지하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충주 화록동굴에 대해 산림청이 오늘 행정대집행 영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어제 오전 충주 화록동굴을 방문해 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과 간담회를 열고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의사 등을 확인했습니다. 화록동굴 측은 일단 집행에 관한 정지 신청을 하는 한편 가처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예해달라며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러닝이 큰 인기를 끌면서 러닝 관련 제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 중인 유명 제품의 품질을 비교해 봤는데요. 일부 제품은 5번만 빨아도 발수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함께 모여 달리는 러닝 크루가 인기를 끌 정도로 달리기 열풍이 불면서 관련 스포츠 패션 시장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유명 8개 브랜드 러닝 재킷의 기능성과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섭씨 15도 환경에서 풍속 1.8m 바람이 불었을 때 체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시험한 체온 유지성 평가에선 4개 제품이 양호, 4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통기성인 공기 투과도는 상대적으로 체온 유지성이 떨어진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섬유 소재에 따라 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온 유지성과 공기 투과도는 서로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필요한 기능성을 잘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이 흡수되지 않고 밀어내는 정도인 발수성, 수분 저항성에선 제품 간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세탁 전에는 전 제품 모두 5급으로 우수했지만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5회 세탁 이후에는 4개 제품은 변화 없이 우수한 반면 4개 제품은 부분적으로 젖는 현상이 발생해 발수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품 편의성에선 5개 제품은 세탁기 세탁이 가능했지만 3개 제품은 손 세탁을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브랜드의 소비자 편의성이 높은 세탁 방법에 대한 개선을 공고드렸고요. 그중 2개 브랜드에서는 이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함을 회신하였습니다. 가격은 89,000원에서 189,000원까지 다양했는데 소비자원은 가격 대비 품질이 양호한 제품으로 나이키의 리펠 마일러를 선정했습니다. 전 제품 모두 환경 오염 물질인 발수 가공제가 검출되진 않았고 일부는 제품과 포장재에 재생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부산에서 열린 제45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충북은 목표한 종합 4위를 달성하며 9년 연속 4위권 이내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금메달 90개를 포함해 모두 248개의 메달을 따냈고 세계 신기록 하나와 한국 신기록 28개를 세웠습니다. 수영의 신혜원과 탁구의 김군혜가 3관왕에 올랐고 탁구 김형권도 2관왕을 차지한 가운데 14연패에 도전한 역도 선수단은 지난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종합 2위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출신으로 관선 충북지사와 환경부 장관 등을 지낸 정종택 전 국회의원이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청주시 오창읍에서 태어난 정종택 전 의원은 청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18대 충북지사와 노동청장, 농수산부 장관, 환경부 장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청주 청원 선거구에서 11대부터 13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평생교육시설 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20대 중증 지적장애인을 교육시설에서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교육시설에 머물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남성의 아내가 재직 중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성폭행 피해 호소를 무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청년 창업파크 스파크가 지난 1년 동안 15개 창업기업을 배출했습니다. 스파크는 서원대 SK하이닉스 창업관에서 성과 공유회를 열고 골프장 캐디 관리 플랫폼 서비스 기업 등 성과가 우수한 6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여했습니다. 청년 창업파크 스파크는 SK하이닉스와 서원대가 후원하는 청년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제27회 속리산 단풍가요제가 주말인 오는 8일 오후 5시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열립니다. 가요제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7개 팀이 본선 무대에서 실력을 겨루며 초대 가수 이석훈과 더원, 최수호 등이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한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이번 가요제는 MBC 충북 TV를 통해 오는 22일 낮 12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녹화 방송됩니다. 농촌 지역에 공짜 버스 도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교통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58개 노선 농어촌 버스에 대해 괴산 구민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괴산 지역 버스 요금은 성인 1,700원, 중고생은 1,350원, 어린이는 850원입니다. 농어촌 무료버스는 지난 2023년 1월 경북 청송군이 처음 시행한 뒤 충북에서는 보은군과 진천군 그리고 음성군이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